오늘도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등하게 되면서 달러가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 금 같은 경우는 후두로 맞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62,400달러 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하게 되면서 44,000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44,0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BNB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알트 시장 같은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대로 주말에 떡상 파티 한번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오해가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제가 시청자분들 중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악플러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분들은 악플러가 아닙니다. 악플러들은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저한테 욕을 하고 날조를 하는 그런 놈들이 악플러들이고, 그리고 제가 중국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공산당을 싫어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씩 조선족이 와가지고, 제가 왜 조선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 채널에 가보면은 좀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조선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간다라든지 그것이 악플이고요. 제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왜 이런 소식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것은 악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불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저는 그분들이 과도하게 투자를 하셨을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말씀을 거기까지 드리고 바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마도 미국에 계신 분들께 해당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억만장자 마크 큐번의 댈러스 매버릭스가 보이죠? 디지털 앱과 손을 잡고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에게 $100치 비트코인을 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고 $100 공짜 비트코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의 이동인데요. 첫 번째로는 5,500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6,002개가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 거래소 밖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누가 사가지고 쟁여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는데요. 그 반면에 거래소로 입금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로로 2,874개, 제미니 거래소로 2,455개, 비트스탬프로 101개가 이동이 되었는데, 커스터디를 지원하는 경우 커스터디 때문에 해당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옮겨졌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은 매도를 위해서 옮긴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던져지는 즉시 낼름낼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비트코인. 자, 다음으로 해서 호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들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비트코인 아카이브 계정이 전해주었습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호주에서 현물 기반 ETF가 승인되었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 이야기합니다. 시바코인 같은 경우는 마케팅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탁월하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밈 토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위험 회피 차원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바코인은 나중에는 결국 비트코인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실제로 시바코인이 펌핑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돈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개들한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도지코인을 비롯해가지고 개들한테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애플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스티브 워즈니악이 최근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수학이며 수학과 같이 순수하다. 두 번 다시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발명되지 않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너무 커지면 정부가 금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지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렸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최근 미국의 높은 사람들, 제닛 옐런이라든지 연준 의장, SEC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지는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금지 못 시킵니다. 이제 너무 대가리가 굵어져 버렸어요.
자, 비트코인의 분석은 어떨까?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지지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지지선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한다. 추세선 위에서 완벽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강세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62,000달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지금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이어지는 불플래그다. 다음 목표가는 78,000달러다라고 여기 있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임? 비트코인은 12월 달에 85,000달러까지 갈 거임이라고 크립토 벌브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맞춘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11월 달에 85,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트레이더 X5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한번 후퇴를 해가지고 55,000달러 중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의 강세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딱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전고 깨고 올라갔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트코인도 시간 문제일 뿐 여기서 약간 좀 민기적거릴 수는 있겠으나 길을 모아가지고 쭉 위로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달 기분 좋은 한 달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부푼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기타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세만큼이나 전체 알트코인 시장들 같은 경우도 길을 모으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트코인들의 전체 시총, 비트코인을 뺀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전고를 최근에 뛰어넘었다고 하죠. 알트코인으로 무지막지하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자금들, 알트코인들의 엉덩이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들의 엉덩이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대표주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 10월달 월봉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강세를 엿볼 수 있다고 하네요. 거의 뭐 닭꼬치보다 더 긴 메로나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주 먹음직스럽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시면은 더 간다라고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더리움 축적 후 소각과 함께 더욱더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서 연말 이더리움의 예상 가격은 $10,000, 목표 가격은 $10,000라는 트레이더들의 외침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0,000 가지야.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의 상황이 괜찮다. 선물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출시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출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이미 출시가 됐고 미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더리움도 선물 먼저 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헤이 현물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아이비리그의 와튼 스쿨이 수업료를 암호화폐로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4차 산업의 중심 블록체인이 이제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링크드인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조사를 하면은 1위가 뭐죠? 공무원 될 거예요, 공무원! 공무원보다는 블록체인이 어떻겠니? 라고 한 번씩 권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어제 페이스북에서 중대 발표를 했었죠.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이제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자 이 관련된 암호화폐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마나라든지 메난지 마난지 그리고 샌드박스, 엔진코인, 엑시 인피니티, 플로우 등등에서 이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해당 코인들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좀 많은 인기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짜 오징어 코인이 나왔었다고 하죠. 오징어 게임 코인. 근데 당연히 사기고, 또 BTS 아미 코인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기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폴카닷 기반의 덱스 거래소 폴카덱스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으며, 신세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업그레이드, 옵티미즘에서 아비오르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자 농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인 시롬에서 $1억 유동성 마이닝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자 농사를 지으면 대가로 씨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거래소는 씨름 외에도 아트릭스 파이낸스가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레이디움도 여기에 참여할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부디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소식을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